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정기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사장되었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정도의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었는지, 마지막으로 환전 기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팀 코리아 이 한전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향력이 좀 상당히 셀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한전 기술 주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궁금증 풀어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이 기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한다는데, 2009년이라고 한다면 이때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바카라 원전 수주로 보이고 있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같은 경우 우선 협상자 대상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협상 대상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선정을 해서 이 다른 곳보다 최우선 순위로 계약에 대한 협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수주 확정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나라만 지금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 확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우선권을 따오는 데까지 어떠한 노력들이 좀 숨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팀 코리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한전기술 주주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팀 코리아 같은 경우 한수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등의 기업들과 산업통상부, 자원부와 그리고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팀으로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든 바가 있었었죠. 무려 2016년부터 체코 원전 수요를 발견하면서 2018년에는 팀 코리아가 결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체코 원전 수주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2년 3월부터 드디어 이 체코에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입찰을 좀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과연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안 좋은 전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체코가 2016년 이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이 원전 강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뭐 중국 등등등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죠. 이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어불성설의 느낌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원전을 다 해체하자라고 하고, 이 다른 나라 가서 원전 수주를 받자, 뭔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입니까? 아무튼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었죠. 그런데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좀 폐지시키고, 그리고 원전 수출 드라이브 시동을 좀 걸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팀 코리아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좀 전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가성비와 납기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는데, 좀 자세하게 보자면은 한국 같은 경우 킬로와트당 한 3,571달러고, 프랑스는 7,931달러, 미국은 5,833달러라고 한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한국은 가성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납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한 길을 건설하는데 6에서 10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번에 이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가 되고 나서 1호기 건설하는데 3년 만에 완성을 시켰대요. 거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가깝게 빠르게 좀 건설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기를 중점으로 두면서 체코와 협상을 벌였었는데, 이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이 가성비가 낮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한테 이
우선 협상권을 좀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인데 저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이 체코 원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곳은 여기 두코바니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사업비는 약 24조 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테멜린 발전소 같은 경우 추후에 좀 사업자가 정해질 예정인데 만약에 우리 이 두코바니 발전소가 확실하게 좀 계약을 성사시킨다라고 한다면 체코 입장에서는 과연 이 테멜린 발전소를 다른 나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할까요? 당연하게도 우리한테 또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점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체코를 성공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뭐 유럽에 수출할 것인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제가 관련된 소식 추적해서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체코 수출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산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좀 전 세계적으로 입증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한전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 체코 원전 수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전기술은 이미 팀코리아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체코와도 거의 수주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수원에게 직접 어떤 것을 계약 체결을 할지가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죠. 뭐 이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한전기술이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 있죠. 차트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한전기술이 어제 24%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8%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약 10%,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선 협상권은 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좀 3월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에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 시장의 영향도 좀 받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오늘 여기 아래꼬리가 달린 부분을 경우 이탈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한전기술이 지금 어제 이 고가 부근이 예전 저항대 부근과 좀 맞닿아 있는 부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다시금 오늘 같은 차트가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수급적인 측면 잠깐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의 흐름,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좀 아직 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장이 끝나봐야 집계되는 부분이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개인이 38만 주 매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5만 주 매도, 기간은 20만 주 매도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제의 이 하락 캔들 같은 경우는 음봉 캔들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전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대의연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